몸속에 있는 세포 입장에선 혈관이야말로 생명선입니다.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라는 명언처럼 혈관 노화는 전신 노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혈관력을 높이는 것은 언제나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습니다. 신경 쓰일 때 바로 그 순간이 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이 무겁거나 최근 쉽게 피로함을 느낀다거나 어깨 결림이나 요통, 눈 피로가 심하거나 계단을 오르기 어렵다, 손이나 발끝에 냉감을 자주 느낀다. 이런 증상들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큰 병 같지는 않지만 이런 불편한 느낌이 들면 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도 않은 상태를 미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미병의 징조는 곧 혈관의 상태가 쇠약해지고 있다는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혈액을 실어 나르는 혈관의 힘, 혈관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의학 박사인 이케타니 토시로의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입니다. 도쿄대 의학부를 졸업해 순환기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누구나 혈관을 젊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이트릭 옥사이드, NO라고 하는 일산화질소인데요. 일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는 혈관 확장 물질입니다. 제가 혈관이나 혈류를 주제로 하는 책들을 여러 권 읽었지만 일산화질소에 대한 내용은 처음이어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저자는 혈관 회춘의 비법으로 일산화질소에 주목합니다. 일산화질소가 수축된 혈관을 열어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내리는 등 혈관력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리 기능을 발견한 UCLA의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매우 획기적인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혈관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물질인 일산화질소는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산화질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케타니 토시로의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프롤로그.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누구나 혈관을 간들간들하고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 장수로 유명한 오키나와에서는 100세 가까운 할머니가 매일 밭에 나가며 자기가 먹을 밥을 짓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맘껏 웃고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게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한 지표에 따르면 오키나와 장수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혈관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젊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면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 혈관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도 높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대조적인 이 두 그룹을 잘 조사해보면 심장에서 전신 말단까지 이르는 큰 동맥, 대동맥의 상태는 모두 연령에 딱 맞지만 말단 동맥의 간들거림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혈관 상태를 주로 벚꽃나무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대동맥은 큰 줄기, 말단 동맥은 가지와 잎으로 말이죠. 나이가 든 노목이지만 가지와 잎의 양분이 잘 도달하여 봄에 꽃이 만개하는 것이 오키나와에 사는 장수노인, 반대로 큰 줄기는 아직 싱싱한데 가지와 잎이 빈약하여 듬성듬성 꽃이 피는 것이 혈관 연령이 높은 젊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벚꽃나무의 큰 줄기나 가지, 잎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이 모든 부분에 건강히 영양 공급이 잘 되면 나무 수령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벚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벚꽃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과 싱싱함, 아름다움은 벚꽃나무의 큰 줄기나 가지, 잎처럼 전신의 모든 장기에 필요한 영양과 산소를 보내는 혈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속에 있는 세포 입장에선 혈관이야말로 생명선인 것이죠. 19세기 내과 의사 오슬러가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는 명언을 남긴 것처럼 혈관 노화는 전신 노화의 근본적 원인입니다. 젊을 때는 탄력 있고 간들간들했던 혈관도 나이를 먹을수록 탄력을 잃고 단단해져 갑니다. 유감스럽게도 이건 자연스러운 일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질 뿐 아니라 혈관 안쪽이 차올라 혈액이 통과하는 길이 좁아져서 혈류가 막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라는 혈관 노화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생활습관병이나 흡연 같은 위험인자가 더해지면 연령 변화를 넘어서 동맥경화가 점점 진행해 갑니다. 그 결과 혈관이 막혀버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일어나고 최악의 상황에는 돌연사나 수면 중 사망,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4명 중 1명은 혈액과 혈관이 원인인 병으로 사망합니다. 암에도 필적할 만한 수치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낮아 큰일입니다.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의 힘이 튼튼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돌연사를 막고 오키나와 할머니들처럼 평생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혈관 연령보다 혈관력입니다. 혈관력은 제가 만든 용어로 혈관 연령은 혈관의 딱딱함을 표현한 지표, 혈관이 몇 살 정도로 딱딱해졌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며 혈관력은 혈관 전체가 간들거림을 유지하고 그 안쪽 벽은 매끈매끈하여 혈액을 부드럽게 순환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혈관의 딱딱함에만 주목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 만든 개념입니다. 이 책에선 여러분들께 혈관력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혈관 회춘의 비법, 일산화질소란 이 책에는 지금까지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일산화질소라는 물질에 특히 주목하여 혈관력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일산화질소는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데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혈관 안에서의 작용에만 한정지어 설명할 예정인데 먼저 아주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혈관을 확장한다, 혈류를 좋게 한다, 혈압을 내린다,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어떤가요? 대충 듣기만 해도 이거 대단한데 싶으시죠? 안타깝게도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그 벽은 간들거림을 잃고 두껍고 단단해지며 혈액이 흐르는 길은 좁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동맥경화 진행을 막고 수축된 혈관을 열어 혈류를 개선시켜주는 일산화질소는 약간의 일상생활 속 노력만으로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일산화질소력을 높이는 데는 돈도 들지 않습니다. 물론 비싼 약도 필요치 않습니다. 언제든 누구든 오늘부터라도 바로 집에서 늘려갈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혈관에는 대단한 회복 능력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일단 딱딱해지고 좁아지고 약해져 버린 혈관이라도 간들간들한, 잘 막히지 않는, 잘 끊어지지 않은 혈관으로 소생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산화질소력, 나아가서는 혈관력을 높여 몇 살이 되든 생생하게 만개한 벚꽃을 피울 수 있는 벚꽃나무가 될 수 있게 해봅시다. 혈관을 넓혀 혈류를 좋게 만들어주는 일산화질소의 비밀. 저는 현재 52세입니다. 이건 좀 자만일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절 만나는 분들은 실제 나이를 말하면 와, 젊어 보이시네요. 그렇게 안 보여요. 라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건 환자분들에게 생활 지도를 하는 의사가 대사증후군처럼 보이고 건강치 않아 보여서는 설득력이 없을 것 같아 45세부터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한 결과입니다. 당시 45세 때 실제 연령 그대로였던 혈관 연령도 지금은 38세입니다. 실제 연령보다 마이너스 14세까지 줄어든 것이죠. 특히 피부가 빛나서 도무지 50대로는 보이지 않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 피부 상태가 눈에 보이는 연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뭔가 손을 쓰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며 피부엔 김이나 주름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여성분들은 젊을 때부터 선크림을 바르거나 화장품이나 보습크림으로 피부를 관리하기도 하며 젊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신경 쓰지 않으시나요? 혈관도 피부와 똑같습니다. 젊을 때부터 관리하면 그것만으로도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혈관과 피부는 매우 닮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몸을 덮고 있는 피부 표면에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이물질 침입을 막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부 장벽 기능입니다. 비슷하게 혈관 내벽도 혈관 내피세포라는 얇은 세포층으로 빽빽하게 덮여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피부 표면과 비슷하게 혈관을 지키는 장벽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부터 소개한 일산화질소는 동맥 내의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됩니다. 피부에서 피지가 분비되어 간들간들하며 윤택한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가 분비되면 간들간들하며 잘 막히지 않은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피부 노화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영향을 줄 뿐이지만 혈관의 도를 넘은 노화는 돌연사, 야간급사, 치매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탄력 있는 간들간들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혈관 내피세포와 일산화질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일산화질소는 노벨상급 대발견. 무엇보다 혈관 내피세포는 혈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혈액이 혈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에 생긴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일산화질소입니다. 일산화질소는 필요에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에서 분비되어 혈류를 좋게 하거나 간들간들하며 탄력이 있는 혈관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동맥 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것이 왜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았는지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산화질소가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알려진 것은 1980년대로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권위 있는 학술 잡지 사이언스에서 다루어 주목을 받은 것이 1992년으로 고작 20년 정도 전입니다. 일산화질소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하며 혈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생리 기능을 발견한 UCLA의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는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획기적인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 개선에 일산화질소가 효과를 보임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산화질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1. 혈압을 안정시킨다. 한마디로 일산화질소의 작용을 요약하면 일산화질소는 동맥을 확장시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처음 발견된 일산화질소의 생리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관이 확장된다. 혈류가 좋아진다. 혈압이 안정된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혈류가 좋지 않은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은 일산화질소가 부족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에 부담이 걸리므로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산화질소가 제대로 잘 분비되어 지나치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혈압을 유지하는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덧붙여 심장병 치료에 사용되는 니트로글리세린은 체내에서 분해되면 일산화질소를 방출합니다. 이것이 수축된 심장의 관상 동맥을 넓혀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2. 동맥 경화를 예방. 최근 들어 혈관 내피세포의 쇠약함이 곧 동맥 경화의 시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은 혈관 건강 유지의 열쇠입니다. 생리적 노화와 함께 다양한 나쁜 생활습관과 생활습관병으로 혈관 내피세포가 장애를 입으면 일산화질소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일산화질소 분비량이 줄면 점점 혈관 내피세포의 장애가 진행되며 동맥경화가 촉진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일산화질소력을 높이기 위한 힌트를 꼭 실천하여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3. 상처 입은 혈관을 회복. 일산화질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혈관 보호 작용입니다. 혈관 내 염증과 플라크라는 혹을 회복하고 동맥 경화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이 응집되어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혈관이 막히는 원인을 제거합니다. 일산화질소는 메인티넌스계로 혈관을 지키기 위해 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겁주는 것이 아니라 일산화질소 분비량이 적어지면 혈관은 손질되지 않은 채 황폐하게 버려진 건물처럼 되고 맙니다. 일산화질소를 많이 분비할 수 있는 사람의 특징. 어떤가요? 일산화질소의 대단함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해지는 것이 일산화질소를 많이 분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슨 음식을 먹으면 좋은가입니다. 일산화질소는 알기닌과 효소로 합성됩니다. 알기닌은 아미노산 중 하나로 지방 연소를 촉진하거나 혈관 상태를 개선시키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효소는 체내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로 다양한데 체내에서도 합성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런가?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것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유감스럽게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알기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음식을 섭취했다 하더라도 일산화질소가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산화질소를 분비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그걸 먹으면 갑자기 일산화질소가 체내에도 저장될 수 있겠다 싶지만 사람 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간엔 다양한 건강법이 돌아다니는데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있는 힘도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에 한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일단 음식 중에는 등푸른 생선에 함유된 EPA가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높여줘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고쳐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산화질소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은 혈행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심하세요. 일산화질소는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바로 팡팡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산화질소력을 높여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산화질소를 분비시키는 3가지 방법. 동맥을 기분 좋게 자극하는 일산화질소 체조. 혈류를 좋게 한다고 하면 꼼지락거리거나 문질러주는 마사지를 떠올리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림프나 정맥은 꼼지락거리는 마사지를 해주면 흐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동맥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을 통한 근육 수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워킹 같은 유산소 운동은 동맥으로선 부드럽게 응어리를 풀어주는 릴렉스 마사지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단시간에 갑자기 근육에 부담을 걸어주는 무산소 운동은 힘을 최대한 걸어 꾹꾹 눌러주는 폭력적 마사지 같은 것이므로 혈관에는 오히려 부담이 걸립니다. 일산화질소력을 높이기 위해선 추천되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산소나 영양이 소비됩니다. 몸은 그것을 충분히 보충하기 위해 심박수를 증가시켜 보다 많은 혈액을 전신세포에 보냅니다. 이때 근육에서는 브라다키닌이라는 물질이 방출되는데 이것이 혈관 내피세포를 활성화시켜 일산화질소 분비를 촉진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심장병이 많다고 합니다. 이 배경에는 유산소 운동 부족에 의한 일산화질소력 저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산화질소력을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 일산화질소 체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산화질소 체조 1. 걷기는 혈관을 재생시키는 약.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은 워킹입니다. 대개 건강을 위해 걷자고 이야기하는데 일산화질소력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조금만 노력을 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배와 등을 붓게끔 하는 힘을 준다고 상상하며 하복부에 힘을 주어 홀쭉하게 만듭니다.
그대로 등 근육을 편 상태에서 걷습니다. 드로잉이라는 트레이닝 방법으로 배를 홀쭉하게 넣는 것만으로 몸속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몸속 근육을 단련시키면 자세가 좋아지고 위와 장 같은 내장 기능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전철에서 이 드로잉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몸에 매우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드로잉 자세를 한 채로 걸으면 더욱 효과가 올라갑니다. 걸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늘림을 신경을 써주세요. 아주 짧은 이동 시간이더라도 효율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보폭을 조금밖에 벌리지 못할 상황이거나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워킹 대신 지금부터 소개할 장단지 체조나 손교차 체조처럼 무릎에 부담이 걸리지 않은 체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산화질소 워킹하는 법. 1. 배와 등에 딱 붙게 하듯 힘을 주어 하복부를 홀쭉하게 만든다. 2. 1의 자세를 의식하면서 평소보다 빠르게 보폭은 5cm 정도 넓게 걷는다. 일산화질소 체조 2. 하반신의 꽉 막힌 부종도 해소, 장단지 체조. 걸을 시간이 없어서, 무릎이 아파 걸을 수 없어서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가볍게 할 수 있는 장단지 체조를 추천합니다. 장단지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을 순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혈액을 송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몸의 말단, 특히 심장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낮게 위치한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기엔 혼자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 펌프 같은 역할을 하여 하반신 동맥과 정맥 혈류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인 현대인들은 다리를 움직일 기회가 줄어 이 순환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단지 체조가 필요합니다. 장단지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되면 일산화질소 분비가 확실히 촉진됩니다. 환자에게 이 장단지 체조를 하도록 해본 결과 단지 4일 만에 일산화질소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선체로 장단지 체조하는 법. 1. 다리를 가볍게 벌리고 책상이나 의자에 한쪽 손을 댄 채 몸을 안정시킨다. 2.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발가락 끝으로 선다.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천천히 발 뒤꿈치를 내려놓고 발가락 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 발 뒤꿈치로 선다. 포인트 1에서 3까지를 2분간 반복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세트씩 1일 3회 시행한다. 앉은 채로 장단지 체조하는 법. 1. 무릎을 곧게 편 채 앉아 양손으로 상반신을 지지한다. 2. 발가락 끝을 몸에서 멀어지게 천천히 발목을 펴고 다리 전면부도 펴준다. 3. 발가락 끝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천천히 몸쪽으로 끌어당기듯 움직이며 장단지와 발바닥이 펴지게 한다. 포인트 1에서 3까지를 2분간 반복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세트씩 1일 3회 시행한다. 장단지 체조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아침, 점심, 저녁 1세트씩 하루 3회 해주세요. 서서 하는 장단지 체조는 설거지하면서 양치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장단지 체조는 탕에 들어가 목욕할 때에도 좋습니다. 발의 피로나 부종 해소에도 좋으므로 꼭 해보세요. 일산화질소 체조 3. 상반신 결림도 풀어주는 손교차 체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동맥경화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하는 중 앉아있기만 해야 해서 그다지 몸을 움직일 기회가 없는 분들은 일하는 중 짬짬이 앞서 언급한 장단지 체조와 이 손교차 체조를 함께 해보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 일도 잘 풀릴 겁니다. 혈류를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혈관을 수축 확장시키는 이 체조는 상반신 혈류 개선에 효과적이며 어깨 결림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반신 근육을 움직이는 장단지 체조와 함께 매일 하면 전신 혈류가 좋아지고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되어 일산화질소력을 더욱 올려줍니다. 송교차 체조하는 법. 1. 의자에 깊숙이 앉아 배꼽 밑에 힘을 주고 상반신을 안정시킨다. 2. 주먹을 꼭 세게 쥐고 양팔을 감싸듯 가슴 앞에서 15초간 교차시킨다. 3. 주먹을 쥐었던 손을 팍 하고 펼치면서 양팔을 크게 벌린다. 포인트. 팔걸이가 달린 의자에서 할 때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에서 3까지를 3에서 5분간 반복한다. 아침, 점심, 저녁 1세트씩 하루 3회 시행한다. 바싹 조임해서 풀어줌만으로 혈류량이 늘어난다. 인체의 법칙. 혈류나 일산화질소 모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로 일산화질소가 나오는 것일까? 효과는 있는 것일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일산화질소가 많이 나올 때 특유의 사인이 있습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느꼈을 수 있는 친숙한 통증입니다.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정자하고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가 찌릿하고 저린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눈싸움을 할 때 눈을 쥐었던 손이 쩌릿하게 저려온 적 있으시죠? 바로 이 쩌릿 또는 쩌릿쩌릿이 일산화질소가 빵빵하게 나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정자하고 있을 때는 체중이 장단지에 걸림으로 혈행이 보통 때보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때 한순간 혈관이 개방되어 혈액이 왈칵 흘러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일산화질소 분비가 촉진됩니다. 눈이 닿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차가워 손 혈관이 수축되고 혈류가 매우 감소하지만 따뜻한 방에 들어오면 손끝 혈관이 열려 혈류가 흐르기 시작하여 일산화질소가 증가하고 혈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절은 주로 자율신경의 혈관 수축, 확장 조절에 따라 일어납니다. 외부 기온이 낮을 때는 혈관을 수축시켜 체포 혈류량을 줄여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외부 기온이 높을 때는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이 과도히 올라가지 않도록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이 혈관의 수축 확장에 따라 일산화질소가 빵빵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며 한순간 혈류가 좋아져 쩌릿쩌릿거리는 느낌이 들 때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 분비가 늘어납니다. 증가된 일산화질소는 더욱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촉진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혈관 내피세포에 전해지는 자극은 몰려든 혈액에 의한 혈관 내측의 혈관 마사지와 비슷한 자극입니다. 게다가 혈류가 좋아져서 산소와 영양, 노폐물 운반이 촉진되어 전신 조직이 정화됩니다. 심플하지만 지효 1분간 정자. 언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쩌릿쩌릿 유발은 바로 정자입니다. 긴 시간 앉아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시간 정자하면 장단지 혈행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앉아있지 않더라도 됩니다. 대략 1분 정도 섰을 때 다리가 쩌릿쩌릿할 정도로 정자하길 추천합니다. 1분간 정자하는 법. 1분간 정자한 뒤 다리를 펴고 릴렉스합니다. 포인트, 체조를 수차례 반복한다. 1분간 정자로 다리가 쩌릿쩌릿하지 않을 때는 정자하는 시간을 조금 늘려도 좋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도 건강해진다. 유산소 운동이나 혈관을 찌릿찌릿하게 하는 것 외에도 혈액순환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특히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혈관을 확장시키므로 일산화질소력 상승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냉증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고 하면 최근엔 생강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생강은 수족 냉증에도 잘 듣기 때문에 강력 추천합니다. 생강에 함유된 매운맛 성분, 진저롤, 쇼가올 등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함은 물론 일산화질소 분비도 촉진합니다. 고추에 함유된 캡사이신이라는 매운맛 성분에도 생강과 비슷한 작용이 있습니다.
생강과 고추 모두 향신료이므로 한 번에 많이 먹지 못합니다. 요리의 감칠맛을 내는 용도로 활용합시다. 생강, 고추 외에도 냉증에 좋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은 일산화질소를 분비하게 하는 음식이라 생각해도 좋습니다. 돌연사 위험을 커트, 일산화질소력을 상승시키는 현명한 입욕법. 전신 혈류가 좋아지는 반신욕도 일산화질소력을 상승시킵니다. 다만 혈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유의합시다. 고령이거나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2에서 43도 정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는 경악 반응이 계기가 되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며 그중 10%가 그대로 사망해버리고 만다는 조사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에 장시간 몸을 담그고 그대로 잠들어 버리곤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입욕하다 보면 혈관의 과도한 확장과 발안에 의한 탈수로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내려가 뇌에 보낼 혈류가 감소하고 의식을 잃게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당한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명치 밑 정도까지 담그고 15에서 20분 정도 입욕하는 반신욕이 가장 좋습니다. 탕에 몸을 담그면서 양쪽 발목을 굽혔다 폈다 하면 일산화질소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기분도 상쾌하게 부교감 신경을 온시킨다. 말초에 가는 동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분 변화가 혈액순환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교감신경이 긴장되어 심장은 두근거리고 강하게 움직여 전신에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말초동맥은 교감신경 긴장에 의해 꾹 하고 막혀버리므로 손발끝은 일시적으로 혈류가 감소합니다. 곧이어 이때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편한 마음으로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우위가 되어 심장 움직임이 온화해집니다. 말초혈관 긴장이 풀려 부드럽게 넓어지며 손발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때 혈압은 낮아집니다.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 교감신경 긴장이 이어지면 혈압이 높은 상태가 쭉 이어지게 되어 혈관에 부담이 걸리고 쉽게 상처가 납니다. 잠깐 두근거리다가 바로 안정되는 갑작스런 두근거림은 말초혈관 수축과 그 후 이어지는 확장을 일으켜 한순간에 증가된 혈류를 통해 내피세포가 자극되어 일산화질소가 분비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두근거림이 일산화질소력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한순간 얼굴에 혈색이 돌고 그 후 바로 얼굴에 붉은기가 증가하듯 가슴이 쿵쾅거릴 때 그것만으로도 일산화질소력이 상승합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을 따라갈 때나 취미에 몰두하고 있을 때와 비슷할 겁니다. 실연처럼 계속 가라앉는 두근거림은 교감신경이 계속 자극되기만 하므로 일산화질소력이 떨어지고 맙니다. 최근 슬픈 영화를 보고 주르르 눈물을 흘리는 이른바 누아리 화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기분이 후련해지지만 높아진 교감신경 긴장을 풀어주지는 못합니다. 부교감신경 스위치를 온시켜 일산화질소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엉엉 큰 소리를 내며 펑펑 눈물을 흘리는 큰 울음 쪽이 더 적합합니다. 옛날 청춘 드라마에는 모래사장을 울며 달리는 씬이 자주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높아진 교감신경을 가라앉히고 부교감신경을 우위에 두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래사장을 울며 달리고 바다를 보며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던져버리면 마음이 시원해져 자율신경도 안정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울면서 달릴 모래사장이 가까이에 없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이완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는 교감신경의 작용이 활발해져 호흡은 얕아지고 횟수가 늘어나며 그 결과 다시 불안감으로 이어져 악순환에 빠지고 맙니다. 그럴 때 마음 편히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 작용이 상승되어 안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밀당 운동입니다. 불안함이나 긴장감이 있으면 몸 근육도 단단해집니다. 그럴 때 일부러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한순간에 힘을 빼는 방식으로 신경의 긴장, 곧 마음의 긴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힘을 뺄 때 손발이 쩌릿하며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손발의 혈류가 증가하여 일산화질소가 분비되므로 혈관력 상승에는 매우 효과적인 스트레스 이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릴렉스 복식 호흡 하는 법. 1. 의자에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 2. 배꼽 밑에 양손을 대고 배를 홀쭉하게 넣으면서 입을 모아 숨을 6초에 걸쳐 천천히 뱉어낸다. 3. 1, 2초간 숨을 멈추고 이번엔 배를 팽창시키면서 3초간 코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포인트 1에서 3까지를 3회 반복한다. 숨을 내뱉으면서 몸을 앞으로 쓰러뜨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추가해도 좋다. 금 밀당 운동 하는 법. 1. 의자에 앉아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둔다. 2. 양 손바닥을 맞대고 서로 모으듯 밀어준다. 이때 양 무릎도 비슷하게 모아본다. 3. 10초간 양손, 양 무릎을 모았다가 한 번에 힘을 뺀다. 포인트 1에서 3까지를 3회 반복한다. 호흡은 쉬지 않도록 한다. 이런 생활 습관이 혈액을 깔끔하게 해주어 혈관력을 높여준다. 육류보다 생선을 좋아함. 아침은 샐러드나 채소 주스를 섭취. 채소를 즐겨 먹음. 처음에 채소를 먹고 밥은 마지막에 먹음.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음. 저녁 식사를 밤 8시 이전에 마침. 1, 2층 이동이라면 계단을 사용. 점심 식사 후 워킹 등으로 몸을 움직임.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 수면 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 다음날 졸음이 생기지 않도록 수면을 취하고 있음. 혈관을 단련시키면 건강해진다. 읽어드렸습니다. 혈관 건강의 열쇠가 일산화질소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혈관도 피부와 같이 관리하라는 저자의 말처럼 혈관력을 높이기 위해 일산화질소가 팡팡 나오는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